지금까지의 그 어떤 결승전보다 멋졌던 역대 최고의 경기로 남게 될 것이라는 아르헨티나와 프랑스 간의 멋진 승부와 폐막식으로 카타르 월드컵이 종료되었습니다. 월드컵이 이렇게 끝남과 동시에 우승국 아르헨티나에 대한 이야기들과 축구의 신으로서 마지막 성배까지 들게 된 영웅 메시의 이야기들을 전 세계 매체들이 연일 보도하고 있지만, 이 월드컵을 통해서 주목받고 있는 또 다른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월드컵을 통해서 가장 많은 것을 얻은 국가는 어디였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중국은 출전 못한 것도 서러운데 가장 많은 것을 잃은 국가로 낙인 찍히고 있는 반면, 이 순위에서 놀랍도록 높은 순위에 배정된 국가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디 애슬레틱은 중국의 소프트 파워 월드컵은 어떻게 악몽이 되었나 라는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시진핑은 월드컵 본선에 참가한다는 꿈을 꾸면서 2030년 혹은 2034년에는 월드컵 개최국이 되겠다는 야망을 갖고 있지만, 세계 남자 축구 월드컵에서의 중국의 존재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찮게 느껴진다는 기사는, 심지어 북한도 월드컵에 2번이나 참가할 정도인데 중국은 12번의 도전을 통해 2002년 한일 월드컵에만 고작 1번 출전해봤을 뿐이고, 중국에게 월드컵이란 무대는 스폰서십을 통해 그들의 소프트 파워를 보여줌으로써 약간의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수준에서 항상 끝나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에게 더 심각한 상황은 이번엔 이런 시도조차 실패했다는 것인데요. 중국 기업들이 이번 월드컵에서 막대한 후원금으로 존재감을 뽐내려고 했으나 이번 대회를 통해 중국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해를 입게 되었다는 기사는, 결과적으로 중국에서는 코로나 확진자만 늘어나고 있으며 월드컵의 노마스크 관중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며 중국인들은 더욱 심한 고립감을 느끼면서 분노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ABC 호주 또한 이번 월드컵부터 시위까지 중국의 젊은 세대가 시진핑에게 문제를 일으킨 부분을 전하고 있는데요. 결국 중국은 이번 월드컵에서 얻은 것이라고는 정부에 대한 중국인들의 분노뿐이며, 기업들을 통해 돈은 돈대로 썼지만 국가의 소프트 파워는 악몽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이런 처참함에 바로 이어붙이니까 더욱 빛이 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은 이번 소프트 파워 월드컵에서 준우승의 성과를 얻었다는 부분일 텐데요. 세계 최고의 경제 전문 매체 중 하나인 포추는 아르헨티나가 이번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했지만 소프트 파워 게임에서의 승리자는 따로 있다며 국가 차원의 소득은 누가 가장 컸는가를 분석하였습니다. 기사는 월드컵 트로피를 향한 진출국들의 경쟁처럼 치열했던 또 다른 경쟁이 이번 월드컵에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소프트 파워를 획득하기 위한 전투였다면서, 소프트 파워는 곧 외교 정책의 도구이며 음악과 패션, 스포츠 등을 활용하여 세계적인 인식과 태도를 형성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이 월드컵은 최고의 소프트 파워 플랫폼이라면서 이번 월드컵 소프트 파워 우승 국가로 프랑스를 선정했는데요. 글로벌 소프트 파워 순위에서 프랑스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우승으로 순위가 상승했고, 2022년 월드컵에서의 프랑스 대표팀의 활약은 국가적 이미지와 명성을 강화했으며, 팀 구성원들 역시 국제적으로 이를 통해 다양성의 통합이라는 이미지를 투영하는 훌륭한 소프트 파워 전략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기사는 준우승 국가로 우리 대한민국을 선정하였습니다. 기사는 영감적인 소프트 파워의 대가 한국은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다면서,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의 첫 경기는 한국 가수 정국이 개막식에서 공연한 후에 이루어졌고, 한류의 선두에 서 있는 BTS와 광고 계약을 맺고 있는 피파의 핵심 스폰서 현대기아차도 한국의 기업이라 소개했는데요. 또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인 토트넘의 손흥민이 부상에서 복귀하여 세계적 명성을 팀에 가져다 주었고, 열정적인 한국 팬들과 어울리는 한국 대표팀의 경기 스타일은 21세기 대중문화의 거장이 된 국가적 에너지를 완벽하게 활용했다 평가했습니다. 즉,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 BTS의 멤버 정국이 공식 주제곡을 부르며 개막한 이번 월드컵에서 BTS를 광고 모델로 앞세운 현대기아차는 브랜드 이미지를 극대화시켰으며, 이번 월드컵 최고의 함성을 지른 응원단이 바로 우리 붉은 악마들인데다가 손흥민 선수를 통해 주목을 받은 우리 대표팀이 최고의 경기력까지 선보이면서 그야말로 국가 이미지 상승을 위한 완벽한 하모니를 이뤄낸 것인데요. 이런 앙상블, 이런 패키지가 또다시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것이죠. 하지만 국가적으로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도 극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엔터테인먼트 매체 더 띵스는 BTS의 정국과 RM이 월드컵 홍보를 통해 큰 수혜를 보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세계 최대의 팝그룹과 세계 최대의 스포츠 이벤트를 섞으면
어떻게 될까 라면서 전국의 드리머스 뮤직비디오는 피파와 손잡고 공개 2주 만에 유튜브 조회수 6,400만 뷰를 기록했고, BTS의 래퍼이자 리더인 RM은 이어서 첫 번째 정규 앨범을 발표하여 빌보드 정상에 올랐다면서 타이밍 측면에서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BTS 멤버들은 좋은 타이밍이 무엇인지, 어떻게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평가하였는데요. 또한 전국의 한국 축구대표팀 방문을 통한 세계적 선수 손흥민과의 만남을 주목한 매체는 이 두 사람이 연결된 순간은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서사적 크로스오버였으며, 전국과 대표팀이 함께 찍은 사진은 여러모로 입소문을 탔다는 것입니다. 즉 BTS의 멤버들에게 한국 대표팀이 소개되고 스포츠 팬들에게는 BTS의 전국이 소개되는 완벽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만남의 활용점정은 피파가 트위터로 한국의 포르투갈전 승리를 알리면서 정국이 부른 드리머의 노래 가사 중 일부인 "우리가 누군지 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우리는 그것을 실현해,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이야" 라는 부분을 올려 전 세계가 이 노래를 듣게 되고 이 효과는 더욱 극대화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우리 대표팀 또한 개별적으로 큰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대회 최고의 순간 베스트 10을 선정하면서 아시아의 자존심이라는 타이틀로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승리 후 하나의 원을 만들어 모두 모여있다가 환호하는 장면을 선정하였는데요. 이 장면은 16강 진출이 확정된 후 선수들이 눈물과 안도감, 억눌린 감정을 푸는 장면이었다면서 선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감동 그 자체였던 이 순간은 비단 우리에게만 그랬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AP통신도 바로 이 장면이 스포츠 정신을 제대로 보여주는 멋진 장면이었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여기에 스포츠키다는 축구에서 플레이메이킹이 득점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득점한 선수가 찬사를 받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기회를 제공한 선수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면서 우리 대표팀과 포르투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황희찬 선수에게 전달한 패스를 이번 월드컵 최고의 패스 탑5 중 하나로 선정하였습니다. 황희찬의 깔끔한 마무리가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은 손흥민의 노력과 침착함 덕분이었다 극찬하였는데요. 여기에 더해 일본에서는 황희찬 선수의 정신력이 때 아닌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황희찬 선수와 일본 대표팀 소속 미나미노 타쿠미의 옛 스승이기도 한 오스트리아 FC 레드불 잘츠부르크 감독 출신의 피터 자이들러가 미나미노 타쿠미와 황희찬 선수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를 한 인터뷰가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일본의 사커 다이제스트는 피터 자이들러 감독이 이탈리아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크로아티아와의 승부차기에서 1번 키커였던 미나미노를 황희찬 선수와 비교 평가하였다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승부차기가 운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미나미노의 슛 코스가 허술했다는 지적도 있고 헤아릴 수 없는 중압감에 영향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미나미노의 정신력을 언급한 것이 바로 피터 자이들러 감독이라면서 그는 한국 대표팀 공격수 황희찬에 대해서는 정신력을 칭찬하면서 미나미노는 그런 정신적 강인함이 부족했다고 언급했다는 것인데요. 이어 기사는 피터 자이들러 감독이 조별리그 포르투갈전에서 결승골을 넣은 황희찬에 대해 공을 잡았을 때 그를 막는 것은 어려우며 기술적 관점에서 매우 뛰어난 선수이자 무엇보다 정신적인 면에서도 항상 승리를 바라는 정말 환상적인 선수이며, 이런 훌륭한 퀄리티는 최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정말 중요한 것인데 미나미노에게서는 황희찬 선수 수준의 정신력은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 축구 팬들은 어쩔 수 없다는 듯 받아들이고 있었는데요. 과거의 은사에게까지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희찬과 미나미노의 실력 차가 크단 거겠지. 원래 당시 잘츠부르크에서도 홀란드 다음에 희찬 그리고 미나미노였어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황희찬 선수가 과거 감독에게까지 큰 칭찬을 받는 것도 정말 기쁘지만 황희찬 선수가 마리끌레르와 함께한 화보도 정말 멋있었는데요. 이를 인스타에 올리자마자 울버햄튼 소속의 팀 동료들은 물론 전 동료이자 세계적 스타인 맨시티의 에릭 홀란드까지 전부 장난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동료들에게 사랑받는 것만 봐도 황희찬 선수가 출중한 실력뿐만 아니라 정신력, 거기에 더해 인성까지 갖춘 멋진 선수란 것을 한 번에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우리 대표팀이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얻은 최고의 성과 중 하나는 누가 뭐라 해도 대한민국 축구 역사를 다시 쓴 멀티골의 주인공 조규성 선수였죠.
황희찬 선수의 화보도 멋졌지만 보그와 함께한 조규성 선수는 뭐랄까 과거 안정환 해설위원의 전성기 아우라를 보는 듯하기도 했고 축구 선수로서 반칙에 가까운 외모를 뽐내고 있었는데요. 조규성 선수는 이런 외모만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화제를 몰고 다니고 있지만 실력마저 출중하다 보니 유럽 이적 시장에서 핫한 선수가 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조규성 선수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보내는 팀 중 하나인 스코틀랜드의 명가 셀틱이 있죠. 셀틱과 조규성 선수의 소식에 대해서 영국 기브미 스포츠의 유명 저널리스트 딘 존스는 1월 이적 시장에서 조규성 선수가 셀틱으로 이동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체크하고 있는 중이라는 답변을 하면서 조규성 선수에 대해서는 극찬을 하였는데요. 그는 셀틱 팬들이 조규성과 새로운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기뻐할 것이라면서 조규성은 정말 훌륭한 선수이고 골을 넣은 하이라이트를 본다면 누구나 그를 영입하는 것에 흥분할 법한 선수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비록 월드컵이 끝났지만 이번 카타르 월드컵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선사한 것 같습니다. 대표팀이 또 한 번 위대한 업적을 달성하여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었고 앞으로 미래를 책임져 나갈 선수들을 발견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큰 경사가 있었으며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마저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기에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월드컵이었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